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친이재명계 총선 후보들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3인 경선으로 치러진 광주 서구을도 이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양분한 법률위원장이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공천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경선에서 친명계인 양분한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본선행을 확정되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양 위원장은 이틀 동안 100% 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된 경선에서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 김광진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광주 서구을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입니다. 특히 이낙연 새로운 미래대표의 출마지로 거론되면서 양 위원장과 이 대표의 맞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저에게 작용해서 저에게 많은 표를 몰아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을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광주는 7개 선거구에서 범친명계가 승리했습니다. 7개 선거구 가운데 한 곳만 현역 의원이 살아남았고 6곳은 도전자들이 현역을 눌렀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남은 경선지는 서구갑 한 곳뿐입니다. 서구갑에선 비명계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내일부터 12일까지 경선을 치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국민의힘이 8년 만에 전남 10개 선거구에 후보를 모두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담양 한평 영광장성 선거구에 경찰 출신 김유성 후보를 확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전남 10개 선거구 공천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당시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전남 6개 선거구에,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10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었습니다.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화진 전 전남도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최근 탈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남 완도 진도 박지원 예비후보와 영암 부안 신안 서삼석 예비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박지원 예비후보는 조용하고 깨끗한 경선으로 반드시 승리를 일궈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고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삼석 예비후보는 과정에서의 갈등을 씻어내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권을 심판하고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목포시 한 음식점에서 축구협회 회원들이 김 예비후보를 지지한 영상 등의 자료를 선관위로부터 넘겨받고 당시 현장에 있던 A씨 등에 대해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원희 예비후보는 당시 다른 예비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인사차 들렀을 뿐 자신을 지지하는 모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를 위한 모임 개최나 지지 선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내리면서 농작물 재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에 16일간 비가 내렸고 이달까지 더하면 모두 21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요. 잦은 비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 농작물의 생육 부진이 심각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멜론의 잎이 노랗게 말랐습니다. 시설하우스 곳곳에는 뽑혀 버려진 멜론 줄기와 잎이 쌓여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멜론이지만 열매가 작아 상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멜론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이유는 햇빛 부족 때문입니다. 40년 세지에서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멜론 내가 갖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일조 나빠갖고 이런 농사 실패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전남 지역에는 지난 2월 한 달간 16일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8일 연속, 지난달 29일부터는 6일 연속 비가 이어졌습니다. 햇빛이 사라지니 착과일 불량으로 나주 멜론의 생산량은 28% 줄었고 기형 과일도 늘면서 출하율은 71%나 감소했습니다. 농작물 생육 부진은 시설하우스 작물뿐만이 아닙니다. 겨울 장마로 신안 섬천은 올해 출하량이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일조량 감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생육이라든가 생산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난 10년 전에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그 시설 온해작물 피해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겨울 많은 비가 내린 건 엘니뇨 현상 때문인데 기상청은 봄철인 3월에도 습한 기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대가야 수도였던 고령군이 빠르면 이번 주 문화재청에 고도 지정을 신청합니다. 현재 신라와 백제 수도 4곳이 고도로 지정돼 있는데 고령이 새롭게 지정되면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발전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박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3만의 소도시 고령군. 지금도 고대 왕국의 흔적이 선연합니다. 단일 고분군으로 국내 최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 궁성지, 그리고 이를 방어하는 주산성이 자리했고 풀린 모양 금관과 금동관, 고리자루 큰칼, 원통형 그릇받침 같은 독특한 유물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기 1세기에서 6세기까지 존속하며 한반도 남부를 호령한 대가야. 고령군은 도읍이 자리했던 대가야 연조리와 지산리, 쾌빈리, 고아리의 411만 제곱미터를 고도로 지정해달라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문화재청에 공식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주민 설명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고 대가야 고도 지정 타당성 조사도 완료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하고 인구 소멸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도를 지정해서 우리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도로 이름을 올린 곳은 신라와 백제의 수도였던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등 모두 4곳. 이들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고도보존 특별법이 2005년 시행되면서 한꺼번에 지정된 겁니다. 하지만 재작년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이 특정 시기 수도나 임시수도, 정치문화 중심지로 확대되면서 다른 지역의 지정도 가능해졌습니다. 당초 아라가야의 수도 하만군과 후백제 수도 전주시, 그리고 13세기 몽골에 항전했던 삼별초에 임시궁성이 세워진 진도군도 고도 지정을 추진해 왔는데 발빠르게 대응한 고령군이 첫 발을 디디는 셈입니다. 향후 문화재청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다 가야의 맹주라는 역사적 무게감도 있는 만큼 지정을 위한 분위기와 명분은 충분합니다. 고도로 지정되면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한옥을 신중축할 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는 등 주거환경과 가로경관 개선에 국비가 투입되고 지자체 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비의 7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5년부터 5년간 기존 4개 고도의 고도보존 육성 사업비로 국비 3,800억 원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고령 도심이 경주 황리단길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고령군의 판단입니다. 저희들은 대구 인근에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지산동 고분군과 함께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신라 백제의 옛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야 대표 지역이라는 상징성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구례 화엄사 홍매화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화엄사는 오늘 화엄사 곽황전 앞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재청, 전라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매화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식과 제4회 사진 콘테스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고 보호 가치가 높아 화엄사 홍매화를 국가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된 광양의 배터리 소재 대기업 공장에서 또다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양 율촌산단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가루 형태 수산화 리튬이 바람이 날려 인근 작업장으로 떨어지면서 현장에 있던 노동자 10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공장 측은 앞서 유출된 수산화 리튬을 수거하다 또다시 적은 양이 밖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는 지난 6일 배관이 파손돼 수산화 리튬 100kg이 유출됐으며 당시 현장 작업자 181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이 식사 모임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순천소방서는 어제 낮 12시 30분쯤 순천장애인재활센터에서 A씨 의원이 음식을 먹다가 숨을 못 쉰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A씨 의원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의원이 음식을 먹다 기도폐쇄 증상을 보여 호흡곤란이 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마을 야산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여수 돌산읍 금천마을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산 중턱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다 오후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를 기점으로 꽃샘 추위가 끝나고 다음 주까지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광주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14도까지 오르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나주시가 대중교통 노선 개편 정책에 따라 처음 시도된 마을버스 환승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나주 주민들이 불편해하던 환승을 없애 시내권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는 18일 시행을 목표로 동강, 공산, 왕곡면 등을 운행하던 마을버스 11에서 15번 노선이 영산포와 나주까지 연장 운행하며 문평, 다시, 세지, 봉황면, 권역 등도 4월 중 노선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내 15개 시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배정 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이 5% 미만인 도내 15개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고용주당 2명씩 추가 인원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당초 5,818명에서 8,124명으로 2,300여 명이 늘어나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 화순군의 화려한 야간 경관과 분수쇼를 볼 수 있는 화순 꽃감길 음악 분수가 봄을 맞아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화순군은 지난해 주민들의 인기를 끌었던 꽃감길 음악 분수를 봄을 맞아 재개장하고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트로트, 팝송, 댄스 등의 다양한 노래와 아름다운 조명을 추가했습니다. 재개장된 화순 꽃감길 음악 분수는 올해 10월 말까지 평일 1회, 휴일 2회씩 운영되며 꽃길 산책로와 푸드존, 버스킹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